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반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상반기 3,700km를 뛰면서 기량 상승의 핵심 요소 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5가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되겠습니다. 뛰어다니기입니다. 제가 기량을 이제 늘리려고 출근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방을 샀어요. 트렁크 가방을 샀는데 기량을 아무래도 늘리기 위해서는 마일리지가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뛰어다니는 거는 좋은데 뛰어다니다 보면은 뭐 옷도 젖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약간 불편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뛰고 바로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짐을 또 어느 정도 좀 챙겨 다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트렁크 가방을 하나 살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트렁크 가방이 그래도 좀 좋은 거를 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 이제 트렁크 가방을 사게 됐는데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일리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하시면 한번 출근런이나 뭐 퇴근런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약속런 이런 걸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런이 퇴근런보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뛰어가고 퇴근할 때는 지하철 타고 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요즘 좀 하고 있거든요. 종종 약속 있거나 뭐 미팅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너무 짐이 많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거나 뭐 그렇다면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생각은 해보셔라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 저는 그렇게 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장점으로는 시간 세이브가 일단 되고요. 추가 마일리지 당연히 적립이 이제 되고 약속 장소에서 보통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먹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또 뭐 굳이 또 따지자면 또 차비를 또 아낄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 역시 뭐 뺄래야 뗄 수가 이제 없죠. 기량을 논할 때요. 최근에 제가 체중을 안 쟀거든요. 그렇게 또 지내오고 또 신혼여행도 이제 갔다 온다고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체중계를 좀 안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수영장을 갔다 왔거든요. 수영장을 갔다 온 내 자신이 좀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막 뱃살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제 체중을 재봤는데 와, 귓배몸이 105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인터벌 세션을 할 때도 기량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지 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체중은 이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가져가야 되는 숙제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체감을 했던 것 같고요. 시즌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70에서 71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이거 6kg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덜어낸다면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좋아질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역설적으로 또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일리지가 좀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제 빵을 좋아하고 체중 관리를 약간 소홀하게 하면은 역시 살이 좀 빠지는 건 쉽지 않다. 아무리 마일리지가 좀 좋다고 해도. 그래서 마일리지를 늘릴 수 있는 룸이 많으신 분들은 식단을 지금 똑같이 유지하시면서도 감량이 되실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훈련에 대해서 고착화가 되신 분이라면 체중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식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체중을 또 감량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그거에 있어서는 뭐 심폐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고 아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검증이 되고 유산소 대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제 선수들한테도 큰 페널티가 없다라고 하면 또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막 그런 걸 사용할 정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식단으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낭만 대회라고 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회도 아니고 왜 낭만 대회냐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이저 마라톤이나 기록을 낼 수 있는 마라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마라톤을 되게 뛰고 싶어 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관심을 받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어야지 저는 더 많이 뛰게 되고 더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낭만 대회가 있으시다면 하반기에 운동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JTBC 마라톤이 15만 원이고 춘마가 이번에 15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만큼의 디데이 날짜 동안에 내가 좀 낭만을 채우는 과정을 살 수 있고 시간을, 또 그 대회 때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그 메이저 마라톤의 분위기라든지 열기가, 그리고 주로가 또 좀 좋고요. 그래서 좀 비싸지만 차라리 이것저것 작은 대회나 뭐 그런 대회를 뛸 바에는 메이저 마라톤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신청해놓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그 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시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낭만 대회가 있는지 없는지가 본인의 이제 성장과 기량을 만들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훈련 같이 하기입니다. 힘든 훈련을 같이 한다. 네, 저도 이제 매주 수요일 같은 때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인터벌을 이제 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풀코스를 준비할 때. 그렇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포인트 훈련들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스케줄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러너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또 되고요. 그래서 고정 훈련하는 요일과 고정 훈련하는 팀, 크루, 뭐 이런 클래스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정기적인 또 환경을 세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도 확실히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루틴화를 시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기량 상승을 어떻게 했을까, 핵심 요소가 뭘까 했을 때 탑2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 저를 돌이켜봤을 때 넘버1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눈떠달입니다. 눈떠달. 눈떠달이 뭐냐면요, 하루의 시작 루틴을 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모닝 루틴이 뛰는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 이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제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고정으로 만들면서 확실히 마일리지가 잘 채워줬고요. 하루의 시작을 좀 기분 좋게 성취감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아침 달리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고정된 루틴을, 운동 루틴을 가져가신다면 쉽게 행동이 굴러갈 수 있음을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아침에 넣은 날과 운동을 넣지 않고 하루에 일을 시작한 날과 아웃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생산물에 있어서 뭐가 더 많이 생산물이 부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럴 거면 운동이라도 해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저는 운동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완전 이게 루틴으로 넣어버렸어요. 제가 뭐 전날에 엄청 강한 훈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약간 부상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아침에 회복 조깅이라도 가볍게라도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상반기 제가 3,700km 정도를 뛰면서 내 삶에서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기량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썰들이 삶 속에서 잘 녹여내셔가지고 하반기에 좋은 기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볼 테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속 발전되면서 성장하시는 러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